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1년 5월 30일 오전 8시입니다. 어젯밤에 교육방송에서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. 1997년에 카메론 감독이 만든 타이타닉은 지금까지 돈을 제일 많이 번 영화 랭킹 1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. 그 뒤에 이분이 만든 아바타란 영화와 아마 상벽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 굉장한 영화입니다. 아카데미상도 많이 받았고, 그걸 보면서 역시 명작은 되풀이해서 봐도 허점이 보이지 않는다. 타이타닉을 다룬, 타이타닉호의 이 침몰을 다룬 영화는 그 전에도 여러 개가 있었지만은 이 영화는 돈도 많이 들었고 제작비가 한 2억 들었습니다. 그 10배 이상을 벌어 들었는데, 그 배가 기울어 가는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, 말하자면 거창하게 재현했습니다. 실제로 실제 배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배를 만들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영화는 그러나 사실과 다른 점이 몇 개 있습니다. 근데 3등석 사람들이 나오지 말라고 쇠문을 잠궈 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영화를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, 또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서로 구명정을 타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벌이고 선원이 통제를 하다가 안 되니까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. 비교적 질서 있게 탈출이 이루어졌습니다. 다만 구명정을 적게 비치했던 것이 치명적이었죠. 그런데 이 영화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통계가 있습니다. 이걸 보면은 그 배를 탔던 첫 항해입니다. 아주 부자들이죠. 영국과 미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.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전혀 항해 중에 대서양에서 빙상과 정면 충돌한 것이 아니고 백전을 슬쩍 끓였는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15일 이른 새벽에 침몰을 했습니다. 이 참 공교롭게도 1912년 4월 15일은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가 난 날입니다. 2223명이 타고 있었는데 약 32%인 706명만 살았고 1517명이 사망했습니다. 여자 승객의 74%, 어린이의 52%가 살았고 남자 승객의 20%만 구조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태우다가 보니까 남자가 희생이 더 많았습니다. 1등석 승객 중에서는 어린이, 전원, 그리고 144명의 여성 중 139명이 살았고 남성은 70%가 죽었습니다. 2등석 손님 중에서는 여성의 80%가 구조되었고 남자의 90%가 죽었습니다. 미국 최고 부자로 불리던 존 제이콥 아스토리라는 사람은 부인을 데리고 와서 보트에 태운 뒤에 동성하기를 거부하고 배에 남아있다가 죽었습니다. 또 다른 부자 벤자민 구겐하임은 자신이 탈 수 있었지만은 한 여성에게 양보하고 내 아내에게 내가 당당하게 죽었다고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한 뒤 위스키 한 잔 마시면서 죽었습니다. 또 죽은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이 있죠. 바로 악단입니다. 악단. 월레스 하트레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던 8명의 악단이 연주를 하고 죽었습니다.
그 사람들이 연주할 의무는 없었지만은 워낙 손님들이 불안해하니까 기분을 좀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경쾌한 노래를 뭐 행진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연주를 하자 해가지고 8명이 배가 기울어가는 가운데서도 연주를 했는데 그 8명 중에 이 악기가 없었던 사람들, 피아노 치는 사람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또 그 옆에서 도와주다가 이 8명이 다 죽었습니다. 그 영화는 항상 이 악단이 나옵니다. 이 8명의 악단이 나오는데 마지막 곡이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분하다고 합니다. 오데니 보이를 마지막으로 연주했다는 설도 있고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문을 마지막으로 연주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데 그 영화에서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문을 연주를 했습니다. 이 8명이 죽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직업의식을 느끼게 합니다. 직업의식. 그 사람들이 왜 연주를 했느냐. 우왕좌왕 하는데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음악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연주를 할 정도니까 배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구나. 시간이 있구나. 질서를 지키자. 이렇게 되는 거죠. 모든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8명이 죽는 대신에 더 많은 목숨을 살렸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선장도 물론 죽었습니다. 그리고 이 선원들이 상당수가 죽었습니다. 선원들 중에서 이 구명정이 내려지면 그 구명정을 이렇게 놓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선원들은 배치가 되었으니까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선원들이 죽었는데 선장도 죽었는데 여기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 타이타닉호의 선주, 그 회사 이름이 화이트 스타 라인인데 브루스 이스메이라는 그 선주가 살았습니다. 이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를 태우는 걸 돕는 역할을 하다가 응급결에 구명정에 타고 살게 되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배를 탈 때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었다라고 했지만은 그건 그냥 무시되고 이분은 그 뒤에 영국 상류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돼 가지고 또 해운 회사에서 은퇴해 가지고 아일랜드에서 은둔 생활하다가 1937년 74살에 죽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 특이한 것은 이 타이타닉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월호 때처럼 형사적으로 수사는 하지 않았어요. 조사만 했습니다. 그게 참 영국 사람들이 특이한 점입니다. 수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해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제도적 개선을 했다. 뭐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영국 사람들은 귀족이 위험할 때 앞장선다 해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, 노블레스, 신분이 높아질수록 의무 또한 강하다. 노블레스 오블리주, 이 프랑스 말을 쓰는데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 이유는 1066년에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있던 바이킹 후손들이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앵글로 색슨 귀족들을 쓸어버리고 지배자가 되었습니다. 이 일종의 마지막 바이킹이죠. 마지막 바이킹이 결국 영국을 차지해가지고 영국 지배층을 형성을 하고 영국이란 나라의 성격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왕가는 다 군인들입니다. 군인들.
그래서 이 군인과 귀족, 이게 한덩어리가 되었습니다. 영국에서 귀족은 전쟁하면 제일 앞장서는 군인들입니다. 따라서 이런 분위기가 귀족 사회에 확산이 되다가 보니까 위험할 때는 무조건 자기가 앞장선다. 이걸 그 밑에 평민들이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. 왜냐하면 전쟁에는 맨 앞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니까. 이렇게 양해를 해가지고 그 계급사회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. 이 영국 엘리트를 다룬 책이 하나 있는데 The Ruling Caste라는 책입니다. 이게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도를 다스릴 때 영국 엘리트들이 어떻게 다스렸느냐를 보여준 것인데, 인도를 다스릴 때 그때 인도 인구가 3억이었습니다. 그 인도에 파견된 영국 군대가 한 6만 명 됐고요. 그 다음에 행정 공무원은 놀라지 마십시오, 1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요새 우리나라 한 구청도 공무원이 1000명인데 어떻게 1000명으로 3억을 다스렸느냐. 이 1000명이 운영한 부서가 인도 행정청이라고 불립니다. 인디아 시빌 서비스인데 어떻게 1000명이 다스렸느냐. 이 1000명을 연구를 하니까 바로 엘리트의 지배 방식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이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 되려고 인도의 풍습을 몸에 익혀가지고 인도 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. 인도 말을 배우지 않았다고 합니다. 다만 이 사람들은 파견하기 전에 영국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.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냐, 그리고 영국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냐 하는 자부심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면은 3가지 일을 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그래요. 첫째, 현지인들의 풍속을 건드리면 안 된다.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 나머지는 현지인들의 풍속을 존중해야 된다. 관습을 존중해야 된다.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. 3번째는 절대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. 부패하지 않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, 또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니까 인도 현지인들이 따랐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1000명으로도 통치가 가능했다. 요것하고 타이타닉호에서 보여준 영국, 미국 이 상류층의 행동과 요사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,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지배층의 교양 없는, 애구심 없는 행동이 비교가 되어서 어제 영화를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